연습 또 연습. 길을 잃고 네. 문을 열어달라고 똑똑. 지금 있는 이곳 궁금하지 않나요? 혹시 어딘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이곳은 경기도에 있는 소셜 캠퍼스 온 건물입니다. 네, 소셜 캠퍼스 여러분들에게 조금 생소, 어색하게, 네, 생소하게 생소하실 수 있을 들리지 것 않을까 같아요. 싶은데 여기 주변에 제가 오면서 보니까 가천대학교가 있더라고요. 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남시 그리고 가천대학교 주변에 있는 공간으로 다양한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오늘 이 공간을 하게 된 이유는 오늘 수업 내용이 좀 새롭잖아요. 네, 맞습니다. 웹소설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캐릭터, 그리고 장소, 뭐 이런 특정한 개념을 소개할 때 저희 역시 좀 변화를 주면 어떨까라는 네. 생각에 기반해서 이번에는 그 기존의 차마트리움 스튜디오에서 벗어나 새로운 공간인 소셜 캠퍼스 온에서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지난 한 주간 또 어떻게 지내셨을까요? 우리 소설의 캐릭터도 잡히고 네. 어떤 배경이라 할 수 있는 장소도 잡히고 그 캐릭터의 스토리 뭐랄까요, 기승전결까지도 진도를 좀 나가보는 걸 목표로 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또 저희가 다양한 것을 또 배웠잖아요. 웹소설에 대해서 맞습니다. 이제 기초를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지난 시간 살짝 복습해보자면 여러분들 웹툰 플랫폼 많이 들어가 보셨나요? 저는 그 이후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마치 명분을 여러분께 소개해야겠다라는 그 마음가짐으로 네. 계속 보게 되니까 크게 죄책감이 없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좀 시간을 잘 조절해서 봐야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울 때 웹소설 플랫폼 상에서 어떤 장르가 가장 인기가 많은지 탑10을 살펴봤었잖아요. 1위 기억하시나요? 달달구리 했던 네. 뭐죠? 로맨스 판타지였습니다. 네, 로맨스 판타지. 그래서 아마 캐릭터 설정뿐만이 아니라 웹소설의 장르를 선택할 때 여러분들도 뭔가 인기 있는 소설을 원하신다면 로맨스 판타지 쪽으로 네, 장르를 접해보고 방향성을 잡아보는 것도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름 되면 이 오싹한 뭐죠? 공포 호러죠. 호러죠. 네. 저는 그 호러가 그렇게 높은 순위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네, 저도요. 호러라고 하면은 조금 기피할 수도 있지 않을까. 또 선생님께서도 너무 읽고 추천해 주신다면 읽고 그냥 표지만이라도 조금 보겠다고 하셨었는데.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네, 웹소설, 네. 뭐 공포, 호러 장르부터 로맨스, 판타지까지 다양한 장르들을 살펴본 5강이 있었죠. 네. 그리고 캘리그라피의 5가지 법칙, 우리 이제 머릿속에 막 들어가고 있는데 네. 크기의 변화를 주는 첫 번째 법칙이었던 크게 작게, 뭐죠? 그 다음은 작게 크게. 그러니까 크기의 변화를 주기도 하고 또 굵기의 변화를 줬었죠. 네, 맞습니다. 굵고 얇게, 얇고 굵게. 맞습니다. 굵게 표현하면 할수록 뭔가 강한 느낌이 확실히 들잖아요. 강조가 되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캐릭터와 관련해서 캘리그라피를 할 때도 이 굵기를 특히 잘 활용했으면 하는 힌트를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5번째 법칙이 제일 중요했잖아요. 네, 연습 또 연습이 네.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6강 6회차 수업도 연습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으니까 힘찬 시작을 한번 포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시작하기에 앞서서 수업 환경이 잘 준비되셨을까 싶은데요. 한번 점검해 주실까요? 네, 착석하시기 전에 손 소독 꼭 하시고 체온, 열 체크 꼭 하시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이 공간에 들어오면서 열 체크는 물론이고 손 소독도 여러 번 했습니다. 왜냐면 네. 공간이 크고 많은 분들이 오시는 소셜 캠퍼스 온 부산이 아니고요. 경기. 네. 부산에 있다 보니까 네. 경기에 찾아오게 되면서 뭔가 더 위생과 자기 방역에 신경을 써야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되게 경비가 삼엄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2중 3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화장실 한번 가려다가 길을 잃고 네. 문을 열어달라고 똑똑 얼마나 외쳤는지 모릅니다. 네. 자, 새로운 공간에 오니까 저 역시도 마음이 참 들뜨는데 여러분은 환기 잘 마치고 수업 따라와 주신다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빼먹은 게 있나요? 네, 뭘 지난 놓쳤죠? 시간에 네. 학생분들에게 아! 준비해오라고 했잖아요. 뭐죠?
필명. 맞아요. 필명. 필명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 웹소설 플랫폼을 확 넘겨보면서 정말 작가분들의 그 네이밍 센스는 네. 우리가 따라가려면 진짜 이건 역시 연년 또 연습을 해야겠다 생각했는데요. 여러분들 필명 머릿속에 잘 염두에 두고 오셨을까 싶네요. 특히 오늘 수업은 캐릭터 중심이다 네. 보니까 캐릭터는 또 이름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뭔가 아직 필명을 미처 챙겨오지 못하셨다면 오늘 수업하면서 계속해서 필명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웹소설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캐릭터에 대한 학습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캐릭터. 저는 그 캐릭터를 딱 이미지로 띄워드리고 싶어요. 편집 잘 되죠? 네. 잘 되죠? 자, 이 캐릭터 이름 다 아시죠? 겨울을 떠올리는 그런 캐릭터를 가지고 왔는데 이 캐릭터의 이름은 뭐죠? 엘사. 네, 엘사입니다. 근데 사실 저는 겨울왕국을 보지 않았어요. 그런가요? 네. 여러분들 보셨나요? 네. 그래서 겨울왕국이라는 이름은 떠오르지 않아도 이 엘사라는 이름은 아이들이 너무 많이 좋아하고 따라하다 보니까 네, 알게 되었거든요. 어린 아이들이 그 원피스 하늘하늘한 다 하늘색 원피스를 많이 입고 다녔죠. 맞아요. 그래서 엘사의 포인트가 되는 그런 파란색 원피스가 떠오르고 또 엘사의 그 노래, 네. 굉장히 유명한 노래. 엘사가 부르는 게 맞죠? 네. Into the Unknown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래까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캐릭터가 주는 힘이 마치 그 겨울왕국이라는 이름보다 엘사가 더 중요하게 또 더 많이 알려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금 캐릭터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거잖아요. 네. 영화나 드라마를 중심으로 캐릭터를 이야기해보고자 하는데 보통 이제 웹소설은 이제 여러분들이 입문 단계로 오시는 거다 보니까 쉽게 접할 수 있는 영화와 드라마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먼저 말씀드렸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엘사 캐릭터 이야기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자면 네. 다음 캐릭터 사진도 보여드릴게요. 혹시 이 캐릭터의 이름을 아시나요? 여기에 들어가는 거 맞나요? 네. 좀 잘생겼죠? 자, 네, 저도 놀랬습니다. 잘생겼어요. 아시나요? 이 캐릭터를? 수업 전에 알고 계셨어요? 수업 전에 제가 찾아봤죠. 네. 준비하는 자세. 네. 어떻던가요? 잘생기고 일단 잘생기니까 눈이 끌리고 네. 네, 이름도 취향이 반영되는. 네, 이름도 멋지고요. 이름 잭이에요, 잭. 네. 맞아요. 이 캐릭터는 그 드림웍스 가디언즈의 주인공입니다. 제가 사전조사를 해본 결과 이 캐릭터를 좋아하는 사람은 정말 좋아하고 네. 모르는 사람은 저처럼 아예 모르는 그런 캐릭터라고 해요. 네. 마치 우리 표현으로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덕질의 대상이 되는 그쵸. 덕후의 심장을 뛰게 하는 그런 캐릭터로 정말 좋아하는 팬들에게 심장을 뛰게 만드는 캐릭터라고 합니다. 이 캐릭터를 왜 가지고 왔느냐? 이 캐릭터의 이름은 알아도 이 제목인 가디언즈는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다고 해요. 네, 그렇죠. 마치 이 잭 프로스트, 제가 별명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좀 적어왔는데 서양의 동장군이라는 캐릭터의 모티브를 삼아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네. 캐릭터의 원조격이 될 수 있는 모델이 있으면 우리가 창작을 하기 좀 쉬워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제 캐릭터를 설정을 할 때, 주인공을 설정을 할 때 뭔가 모티브가 될 수 있는 그런 캐릭터나 뭐 인물 같은 게 있으면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 입니다. 네, 그리고 엘사 이야기를 계속 한번 해보자면 엘사 캐릭터가 만들어지고 정말 네. 엘사 옷부터 해서 네. 안 만들어진 게 없죠. 그쵸. 아이들 책가방에도 그려지고 뭐랄까요? 물통, 텀블러, 네. 아이들 책가방, 정말 필통, 네, 다양하게 모으게 사용하죠. 될 것 같은 네. 그런 캐릭터죠. 그 캐릭터가 잘 상업성을 띠게 되면 그런 상품화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 앞으로 창작할 웹소설의 캐릭터 역시 우리가 캘리그라피와 함께 더해져서 북커버의 장식이 되고 네. 또 캐릭터를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표현 방법 등을 통해서 이게 좀 상업성이 있는 캐릭터로 발전한다면 다양한 이렇게 굿즈를 만드는 단계까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난 시간에도 다양한 그 장르들을 보면서 제가 북커버
사진 이미지들을 보여드렸었는데 거기에도 이제 북커버에 보면은 또 주인공들이 맞아요. 너무 예쁘게 잘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눈에 사로잡으면서 그 캐릭터가 이제 잘 매력적으로 보이는. 매력적으로 보여야 이제 사람들에게 더 끌리고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상품성이 있어지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리하자면 매력적인 캐릭터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캘리그라피를 배우는 이유가 뭔가요? 웹소설의 제목, 눈을 확 사로잡는 네. 책 제목을 만들기 위해서 남들과 다른 웹소설 작가들과는 다른 책 표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연습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캘리그라피와 더불어서 캐릭터의 어떤 이미지를 연상하는 것 역시 독자를 좀 끌어당기는 네.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매력적인 캐릭터 그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좋아했던 캐릭터들은 어떤 캐릭터가 있었을까? 그런 것들을 좀 하나하나씩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캐릭터는 보통 인물을 뜻하죠. 네. 그리고 그 인물은 뭐 동물도 될 수 있지만 보통 우리가 쓰는 웹소설은 사람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캐릭터가 사람이라면 어떤 걸 담죠? 성격이라든지 기질이라든지 기질, 그리고 자라왔던 환경, 환경, 배경, 그리고 자라고 있는 어떤 상황들, 네. 그리고 갈등 요소들이 다 담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더 입체적이고 매력적인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요소들이 필요할지 일부는 또 필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가면서 내용을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캐릭터를 떠올리면 주인공을 많이 떠올릴 것 같아요. 네. 맞나요? 드라마로 치면 가장 많이 나오는 가장 주된 역할을 하는 사람을 그쵸? 주인공이라고 하는데 네. 영화 해리포터로 치면 해리포터가 주인공이겠죠? 네. 하지만 이제 이 일부는 나는 헤르미온느가 주인공이다라고 생각한다 라는 분도 있고 네. 론 위즐리 네. 아니면 해리포터에서 정말 스쳐 지나가듯이 한 비밀의 방쯤에 나오는 그 굉장히 잘생긴 그 항상 잘생겨야 되는 것 같아요. 눈을 사로잡은 애가 네. 몇 초 안 나와요. 몇 초 안 나오는데 네. 그 스니치 경기를 하는 그 빗자루 타는 경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경기 후보의 주장이 정말 잘생겼어요. 네. 근데 잠깐 나오는데 그게 이제 독자들을 사로잡고 관중들을 사로잡았던 거죠. 네. 그래서 해리포터 파와 그 주인공 네. 이름도 잘 몰라요, 사실. 그 주인공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그분의 인기가 그렇게 많다는 주장님. 사실을 네. 제가 또 알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캐릭터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주인공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편견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네, 맞죠. 꼭 주인공만이 그 돋보이는 느낌을 낸다기보다 요소 부분에서 또 어떤 인물이 매력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맞아요. 뮤지컬도 더블 캐스팅이라고도 그쵸? 하고 또 세 명이 되는 걸 뭐라 그러죠? 트리플 캐스팅. 트리플입니까? 네. 트리플 캐스팅처럼 주인공이 여럿이 되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형성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주연과 조연으로 나눠진다기보단 그 역할, 그 장면에서 중요한 사람이 주인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우리가 웹소설을 만들 때도 물론 가장 핵심이 되는 주인공도 만들겠지만 이 주인공의 주변 인물들, 네. 이를테면 친구들이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악당이라 칭해지는 네. 라이벌, 뭐 학창 시절로 치면 뭐 라이벌이라든지 네. 뭐 운동, 뭐 야구나 축구를 배경으로 한다면 뭐 상대 팀의 주장 네. 이런 게 좀 라이벌 구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악역이 오히려 주인공이 될 수 있고 네. 또 캐릭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이제 본격적으로 배워볼까 합니다. 네. 자, 어떤 영화가 좀 떠오르세요? 할리퀸. 할리퀸이 조커의 전 여자친구라 해야 되나요? 결혼은 하지 않았죠? 네, 결혼은 하지 않았고 전 여자친구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혹시 할리퀸이라는 캐릭터 지금 사진에 띄워지고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그 머리 색깔이 너무 멋지잖아요. 네. 한쪽은 막 빨강, 파랑 이렇게 하면서 할로윈이 되면 막 네, 많이들 이분으로 분장을 하시고 분장을 많이 네. 할 만큼 정말 많이 사랑받는 캐릭터입니다. 네. 자, 할리퀸에 대한 배경을 좀 공부 차원에서 알려드리고 싶었던 점이 있었어요. 원래 할리퀸은 조커라는 진짜 주인공을
빛내주기 위한 정말 작은 역할에서 시작을 했다고 해요. 네, 그리고 그쵸. 거의 웹툰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분량도 굉장히 작고 그림체도 크게 신경이 쓰이지 않은 네. 그리고 그 할리퀸의 배경이라 할 수 있는 캐릭터 설정, 네. 세계관 그런 것들이 굉장히 탄탄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사람들의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점점 할리퀸에 대한 배경 설정과 세계관이 넓혀진 케이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우리 연기자라면 네. 그 배역 많이 주잖아요. 대사 네. 많이 주듯이 할리퀸이 점점 성장을 하죠. 어디까지 성장한지 아시나요? 주인공이 되는. 거의 주인공. 네. 아예 그냥 조커 없이 할리퀸만 나오는 영화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바로 맞습니다. 버즈 오브 프레이. 프레이라는 네. 2020년도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아예 포스터부터 네. 딱 이거는 주인공입니다. 할리퀸이다. 내 네. 주인공이다. 그러면 정말 제가 할리퀸의 팬이었다면 굉장히 뿌듯했을 것 같아요. 네. 원래 마치 약간 연극에서 나무를 연기하는 친구가 맞아요. 나무를 연기하던 친구가 주인공이 된 거죠. 마치 그리고 그런 심지어 느낌. 조커는 배트맨의 배척이 되는 라이벌이잖아요. 네, 그쵸. 그러니까 이미 악당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악당의 여자친구라 연인? 할 수 네. 있는 이 연인이 주인공이 되는 급이라니 네. 우리가 캐릭터가 이런 식으로 변화하고 있다라는 트렌드를 정말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할리퀸의 성장 배경이 정말 눈에 띄어요. 예전에는 좀 수동적인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아예 팀을 이끌고 네. 리더십 있는 리더십 있는 강한 여성으로 성장을 하면서 정말 팬들의 마음을 덕후들의 마음을 뜨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네. 저는 그 할리퀸의 변화 과정을 보면서 내가 만든 캐릭터 역시 작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연이라 할 수 있는 역할도 그 캐릭터도 나중에 주인공이 되는 것까지 생각해서 좀 처음부터 배경 설정을 해보면 어떨까? 물론 쉽지 않겠죠. 네. 하지만 우리와 함께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마인드맵도 오늘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다양한 연상 기법들을 쓰게 됩니다. 실제 네. 이제 연구 결과, 논문 결과에도 밝혀져 있듯이 연상을 하고 마인드맵을 하는 과정은 여러분의 창의력을 뿜뿜 뿜뿜 하게 하게 하는. 해주니까 네, 오늘 배트맨이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그 반대역인 조커가 있고 그리고 또 그 조커의 연인 할리퀸이 있고 네. 할리퀸이 또 주인공이 되는 그런 흐름 그리고 그 악당이 주인공이 되면서 돋보일 수 있는 그런 시대적인 변화를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따라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네, 시대적인 배경, 흐름, 변화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저는 네. 그 키워드가 굉장히 와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쓰는 이 소설에는 정말 최신의 트렌드가 많이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추림을 이야기하다가 제가 셜록 홈즈를 예시로 든 바가 있습니다. 네. 셜록 홈즈의 경우에 거의 한 후반부쯤 흘러갔을 때 셜록 홈즈가 죽어요. 네. 바이엔바흐? 폭포? 네. 몇 번을 봐도 이런 이름들이 어렵습니다. 네. 그 폭포에 떨어져 죽는데 독자들이 난리가 납니다. 살려내라. 지금으로 치면 댓글일 거예요. 네. 하지만 그때는 뭐 전화와 무슨 항의 전화뿐만이 아니라 기사들이 메일. 그때 메일도 아니었어요. 아. 편지 쓰고 그 신문 기사들이 이렇게 막 쏟아지는 네. 신문에 막 실리고 살려내라 시위가 열리고 그럴 정도로 독자의 목소리들을 반영해서 결국 살려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웹소설의 가장 큰 장점이 또 그렇죠. 실시간 반응들, 네. 독자에 대한 실시간 피드백. 그리고 그 피드백에 어떨 때는 또 반영이 돼야 될 거고요. 네. 어떨 때는 또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중심을 가지고 자신이 스토리 구조를 짰다면 그대로 쭉 가셔도 좋고 뭐 열린 마음으로 나는 받아들이겠다 하시면 맞아요. 받아들이셔도 되고요. 그래서 캐릭터는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네. 아까 핵심 키워드로 드린 게 바로 매력적인 캐릭터였죠. 두 번째는 변화하는 캐릭터입니다. 네. 매력적이고 또 언제든지 변화하고 변화하고. 성장하는 마치 여러분도 성장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희도 여러분들 만나면서 좋은 기운도 받고 네. 또 여러분들이 주신 피드백을 포함해서 계속 성장하는 프로그램 만들기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가 오늘도 또 역시나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게 사실 아쉽긴 하지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화면 속에서 저희를 또 어떻게 보면 캐릭터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사실 들어요. 네, 화면 속에 어떤 두 인물로 두 인물로 네. 파란 옷과 초록색 옷을 입은 네. 좀 느끼셨나요? 저희가 매화 또 옷의 그 드코라고 하죠? 드레스 네. 코드를 좀 맞춰가고 있는데 여러분께 좀 편한 그림체, 네. 편안한 그런 뭐랄까요 준비된 분위기? 모습, 분위기, 환경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톤을 좀 맞추고 있습니다. 네. 이런 디테일 발견하셨다면 여러분 쌍엄지 한번 날려드릴까요? 오랜만에. 밀고 있는 쌍엄지 한번 날려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준비물 매회 준비되고 있는 준비물이 뭐 있죠? 준비되셨나요? 다현 강사님? 붓펜입니다. 네, 여러분도 준비되셨죠? 붓펜과 함께 짝이 되는 종이까지. 우리가 캐릭터 하면서 오늘 떠올렸던 셜록 홈즈, 그리고 셜록 홈즈의 악당이라 할 수 있는 짐 모리아티, 그리고 또 조커, 배트맨, 할리퀸과 같은 우리가 대중적으로 알고 있는 엘사도 빼먹으면 안 되겠네요. 네. 그 캐릭터를 좀 표현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힌트로 뭘 드렸죠? 굵고 얇게. 그러니까 캐릭터의 성격이 선의 두께로 저는 가장 표현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우리 법칙 중에 뭐가 있었죠? 연상을 해야 되는 이미지 법칙. 네, 이미지 법칙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사진도 다 봤잖아요. 네. 할리퀸의 머리 색깔도 보고 할리퀸 정말 자유분방하겠구나. 네. 그리고 예전에는 수동적이었지만 지금은 어떤 성격으로 변했다고요? 적극적인 적극적이고 성격으로. 리더십, 정말 네. 팀의 리더고요. 그 다른 남자 배우들 정말 네. 막 덩치 되게 크고 그런 배우들하고 이렇게 팀을 짜진 적도 있었는데 네. 그 당시에 거의 리더예요, 리더. 모두가 주목하는 그런 리더가 되는 영화도 있었고 네. 그 이후에는 아예 단독으로 주인공이 되는 영화까지. 네네. 그래서 그런 성격 변화를 이미지 법칙으로 충분히 활용하면서 우리가 캘리그라피로 한번 표현을 해볼까 합니다. 네. 바로 캐릭터의 이름을 캘리그라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미지를 한번 다시 보여드릴까 봐요. 네. 배트맨, 조커, 할리퀸 순으로 한번 뭐 필요에 따라서는 뭐 영상도 삽입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하죠. 저는 배트맨 영화가 정말 많잖아요. 배우들도 계속 다양하게 바뀌고 있다는 거는 정말 많은 사랑을 받는 캐릭터라는 뜻인데 네. 그 캐릭터 중에 그 배우 중에서 특히 그 다크나이트 시리즈 네. 아시죠?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다크나이트 이제 라이즈 시리즈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때의 배트맨이 저는 가장 인상이 깊어요. 저도요. 네. 왜 그럴까요? 뭔가 이전에는 네. 정말 강하고 뭐랄까요? 이렇게 툭 치면 부러질 것 같은 그런 캐릭터였다면은 그 이후로는 좀 인간적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네. 싸워도 막 주먹으로 싸우고 예전에는 뭐 이렇게 총이나 뭐 칼이었다면 이제는 좀 주먹으로 싸우더라고요. 인간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배트맨의 캐릭터가 굉장히 좀 인간다워졌다. 그리고 그 여주인공 굉장히 좋아하는 여성이 있죠. 그래서 그걸 표현하는 방식도 굉장히 소프트해지거든요. 그렇게 저는 배트맨의 이미지 법칙을 활용해서 작품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변화한 것도 어떻게 보면은 관객들이 그런 만든 거죠. 네, 그런 스타일을 원하고 있다. 그리고 시대의 흐름을 반영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조커는 어떤가요? 조커는 예전에 배트맨의 악당으로 나올 때 그리고 히스레저가 연기할 때 그 조커와 이번에 단독으로 조커라는 제목의 영화가 개봉이 되었죠. 그때의 조커는 또 새삼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영화를 보셨거나 아니면 생각하고 염두에 두신 그 이미지에 따라서 아마 만드시는 작품이 다 다를 것 같습니다. 할리퀸도 마찬가지죠. 초창기 모델을 좋아하셨다면 그 이미지가 살려져서 작품이 나올 거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세 가지 주인공 누구누구라고요? 배트맨, 조커, 할리퀸. 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배웠던 법칙을 마음껏 활용해서 연습하실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배트맨, 조커, 할리퀸 작품 완성 다들 하셨나요? 아마 만약에 이게 컬러 붓펜이었다면 할리퀸이 거의 뭐 좀 컬러풀하게
빨강, 컬러풀하게. 파랑? 네. 거의 이런 파랑 아닐까요? 네, 맞아요. 이렇게 좀 표현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미지 법칙 잘한 분들 계시죠? 네. 그리고 또 연습하신 분들이라면 더 네. 다양한 작품이 나왔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수업 잘 복습해 오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건강하게 만나야겠죠? 네, 맞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